남자들이 여자의 외모만 보고 반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반하는 여자의 성격이 있을까요? 남자들이 반하는 여자의 성격이라기보다는요, 인간이 좋아하는 인간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남녀 관계이기 이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좋아하고 누구든지 존경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저 사람 최고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성격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대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요,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봅시다.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나 부끄러워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런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거 그래서 어쩌라고? 오히려 좋아. 누가 나 욕해? 아유 어쩌라고, 나 이대로 좋은데. 이게 자신감이에요. 수치심이란 뭐냐면요, 나한테 조그마한 문제도 생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상태, 나의 외적인 모습, 내적인 상태, 이런 것들에 어떤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수치심이고, 이게 자기 혐오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나는 다 뚫고 나갈 수 있어,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나빠,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남들보다 안 이뻐, 좀 더 꾸미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을 넘치는 사람들이 수치심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유머러스하고 즐거움입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유머러스예요.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삶을 즐겁게 사시는 분이 있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잘 웃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매사 진중해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가 하나 있는데 점잖은 문화입니다. 점잖음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젊지 않다란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웃고 활발합니다. 생기가 넘쳐요. 그게 건강한 성격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삶을 즐겁게 살더라. 나는 즐겁게 살고 싶은데 뭔가 억압돼 있어. 세상 사는 게 재미없어. 그 사람이 재미없게 사는데 누가 같이 놀고 싶습니까? 따라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매사에 막 이렇게 뛰어노면서 사세요. 세 번째 특징으로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폐쇄적인 마음이 있겠죠. 폐쇄적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소통이 잘 되죠. 대화가 잘 되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내가 마음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없어요. 이런 모습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저런 모습에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A라는 상황에서 A처럼 살아야 되고 B라는 상황에서 B처럼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이치입니다. 도교에서는 상선약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내가 물과 같은 사람이라면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모양이 되고, 세모난 그릇에 담기면 세모난 그릇 모양이 되어야 하며,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선이란 얘기죠.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폐쇄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도 무조건 네모내야 돼. 세모난 그릇에 들어가도 무조건 네모내야 돼.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또 네모내야 돼. 절대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 이거는 절대 기준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폐쇄적인 사람들이죠. 개방적인 사람들의 말버릇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 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이게 열린 사람들의 마음이란 얘기죠. 하지만 폐쇄적인 사람들은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은요, 일종의 공감 지능과 같아요. 공감을 하는 것 또한 지능입니다. 이 지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열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다 그럴 수 있구나. 그래야 공감이 되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울고 있다고 나도 같이 우는 게 공감이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울고 있으면 저 사람은 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공감입니다. 앞에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면 아이고 넌 그런 상황에서 화낼 수 있지, 이게 공감입니다. 저 사람이 화낸다고 나도 화내고, 저 사람이 웃는다고 나도 웃고, 저 사람이 운다고 나도 웃는 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따라하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너는 그럴 수 있어, 이게 안 됩니다. 너는 왜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니? 너는 그게 왜 슬픈 일이야? 너는 그게 왜 웃겨? 이게 공감을 못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 멋진 사람들은 공감을 잘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들,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다음으로 관심과 사랑이 큰 사람들이 더 인기 있고 더 존경받습니다.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혐오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불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이거 싫고 난 저거 싫고 난 이거 배척해야 되고 나는 요것만 해야 되고 너는 내 편, 너는 남의 편. 누구랑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인기 못 끌어요. 하지만 뭐든지 관심이 있고 뭐든지 사랑을 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높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언급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전 인류를 다 사랑하셨다고 해요. 자기 옆구리를 칼로 찔러가지고 죽인 그 사형수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매달은 놈들 사랑하셨고요. 다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일을 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크기가 더 커야만 좋은 사람이 되고 인기가 많이 끌 수 있는 거예요. 6번째로 도전과 성장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무사한 일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무사한 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는 퇴행,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성장과 도전을 못하겠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사한 일을 꿈꿔요.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고 싶어요. 근데 내 남편이 막 도전을 해요. 여보 하지마! 막 이러겠죠.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던 어떤 여자가 그 남자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한다? 그럼 그 남자는 바람나는 겁니다. 좋은 남자들, 능력 있는 남자들 만나고 싶으면요. 스스로도 성장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남자의 성장과 도전도 응원해줄 수 있으니까요. 퇴행적이고 안전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좋은 남자, 즉 성장과 도전을 잘해가지고 성취지향적인 남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남자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는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의 반대는 뭘까요? 눈치 보는 거죠. 남들한테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는 쓰고 있으나 남들한테 인기는 없습니다. 남들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남들한테 피해주면 어떡하지? 남들한테 이상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눈치 계속 보고 있어요. 이래 눈치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찌질합니다. 그냥 함부로 대하고 싶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막 대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의견에 당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행동에 거침이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어야 되겠지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이 책임감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인기가 좋은 거예요. 마지막 8번째, 지혜로운 여자가 훨씬 더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겠죠. 지혜롭지 못한 반대는 뭘까요? 무식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걸 저희가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지혜롭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을 잘 발휘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똥꼬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것.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 미쳐. 그러면 남자들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답답하니까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도 제시할 수 있고, 또는 문제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면 기다릴 수도 있는 거며,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해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혜로움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 지혜로움을 갖추시려면 메타인지가 좀 높아지셔야 돼요. 내가 하늘 위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고, 그런 능력이 갖춰주셔야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걸 저희가 똥꼬집이라고 하고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다 조연이잖아요. 여러분 곁에서 조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간다라는 얘기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대신 너도 주인공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협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움까지 갖추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여자의 성격, 여자의 성격보다도 매력적인 인간의 성격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늘 제가 8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반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격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고요? 반대로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이성에게도 아주 인기 있는 매력적인 여자가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